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여러분 음력설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밖이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오전 한 11시경인데요.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리나라 이제 정통 역사서 하면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고려사, 삼국사기가 있죠.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달랑. 이 삼국사기가 6.25가 끝난 다음에 약 70년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보로 지정을 안 해주려고 별 노력을 다 했었죠. 그래서 2018년도 약 3년 전 드디어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국보로 지정됐을 때까지의 그 수많은 노력과 공신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음력설이 지난 날인데요. 자, 그 삼국사기를 지었던 그 사관들, 김부식의 10명, 그 사관들의 이제 종친회에서 한 분 나오셔서 자, 오늘 이제 추모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모회도 참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뒷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책봉입니다. 자, 오늘 삼국사기, 삼국사죠. 876돌 추모식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김부식 외 10명의 사관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 책이죠. 우리의 정통 역사서. 지금 종친에서도 와주셨고요. 자, 이렇게 여러 사관님들이 기록해 주신 정통 사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모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삼국사기, 그러니까 삼국사를 기술해준 김부식의 10명 중에 한 분이신 종친회, 정시 종친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씩 제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떠신 어느 분이신가요? 저는 네네. 섭자 명자 할아버지 30세 손 정창욱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학렬이 하자인데 예. 섭자 명자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그 할아버지의 30대 손 정창합니다. 예. 본거지는 김천입니다. 아, 예. 경북. 그리고 이 저기에 훌륭한 사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네. 나라가 살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저기를 길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게끔 서로들 노력 같이 합시다. 젊은이들 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려 시대 때 지금 11분의 사관 중에 이제 유일하게 지금 여기 정자, 습자, 명자 사관님 후손분들 종친회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오시는 행사신가 봐요, 그죠? 매년에 왔죠. 매년 왔고 이를 알겠습니다. 자자손손 번성을 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네. 사업을. 우리나라 이제 정통 역사서 삼국사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사 책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좀 선생님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섭자 명자 할아버지 후손 정창욱으로서 앞으로 이 삼국사를 우리 국보로 지정한 이상 아주 대대손손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이 국보로 지정된 이 중요한 사항을 개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조 할아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종친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오늘 그 삼국사기 그 사관님들 중에 이제 종친회에서 참석을 하셨고요. 지금 오재인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오재인 선생님과 함께 지금 삼국사기가 어떻게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 어떤 식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노력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뷰 들으실 때 일방적으로 이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주어진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자를 수도 있고 첨가 발언할 수도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추모에 잘 보았습니다. 그간 이제 삼국사기가 우리나라 이제 정통 사서로서 국보로 지정이 된 게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좀 안 됐죠.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 이렇게 세 개의 우리나라 정통 사서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국보 지정이 됐고요. 고려사가 지금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사기가 지금 간신히 됐는데
사실 뭐 김부식이 무슨 사대주의적 사상으로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사대주의적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이 최고죠.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역사 기록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은 대륙의 지역명과 그다음에 중국 25사와 교차가 쉽게 되는 우리나라 이제 국보로 현재 지정이 된 삼국사기가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선생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삼국사기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선생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조금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저도 처음에 삼국사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싶다 해서 내가 이제 경북도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경북도청에는 왜 의뢰를 하셨죠? 왜냐면 지금 옥산서원에 삼국사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네. 예, 경주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하나.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것은 행방이묘연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네. 중구청에서 관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것이 행방이 묘연해서 예.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실제 볼 수 있는 것이 옥산서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있고 서울에 있고 한 권이 또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고려 시대 그 거의 원본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건 왜냐면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총 9권인데 한 아홉 권 책. 9책. 그렇죠. 이게 책이 이제 책이 이제 9책인데 한 권밖에 그건 안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거랑 경주 거 두 개를 그래서 서울 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 거는 도저히 접근이 안 돼. 아, 접근이 힘들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옥산서원 거를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영인본한 자료이기 때문에 옥산서원 거를 경상북도에다가 예.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요청을 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삼국사기면 어떻고 삼국사면 어떠냐 네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청을 말하자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명칭에 관계돼서 이거 고려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과 삼국사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 이제 기록 얘기를 했던 네네. 삼국사기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50권을 1책으로 만들면서 서명을 삼국사기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로 소문이 났지만은 그러나 원래 그 영인본에는 삼국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관들이 기록한 사잖아요. 좀 그래서 네. 그 삼국사가 원명이다.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재차 이게 삼국사로 바꿔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경상도 쪽이나 원래 이런 국보 지정 같은 건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나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민간인들이 해가지고 올리든지 네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해야지만 그게 된다는 얘기. 문화재청이라는 게 있는 게 우리나라 정통 사서가 3개밖에 없는데 고려사, 조선왕조실, 삼국사기인데 왜 그거를 문화재청에서 스스로 발벗고 하는지는 않나 봐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없더라고. 뭐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넉넉히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그게 왜 못했냐면은 지금까지 삼국사를 이게 우리 정통사 말하자면 정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지를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이걸 국보로 하는 거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거에 관심을 못 가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도 사실 극에 다르는 사대주의 사상인데 삼국사기 자체를 못 믿는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사와 너무 안 맞기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술 자체가. 팔도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죠. 지역명도 안 맞고 기록 서술 자체도 전혀 삼국사기랑은 한국사가 지금 배우는 거랑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조선 초기에 뭐 신채호 선생님이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도 삼국사를 믿고 네.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삼국사를 어떻게 하면 조선 팔도에 맞출까 하는 연구만 해왔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문화재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옥산서원, 경상도에 있는 옥산서원도 그렇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문화재청하고 네. 경상북도에 이제 보내니까 뭘 보내죠? 공문이요? 공문을 보내니까 이제 민원을 보내니까 민원?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그건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가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말하자면 어떤 단체에서 하든 해가지고 올리면은 네. 자기들이 참고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자기들이 알아보고 싶진 않다. 스스로 뭐 삼국사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제 6.25가 지난 지 거의 한 70년이 지금 다 돼가는 마당에 아직도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러면 이 옥산서원에서 이제 이 삼국사계 주인이 혹시 문화재청에 올려야 근데 되는. 거기도 네. 이걸 연구하는 사람 없어. 그냥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데 예. 연구하는 팀들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민원을 올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방문도 하셨. 예, 옥산서원에도 갔다 왔고, 네. 말하자면 문화청이나 경상북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는 아무도 이게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삼국사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네. 그게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들이 삼국사는 믿지 못하겠다. 아예 안 맞으니까 한국사 내용이랑. 또 일본인들이 그걸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삼국사는 한반도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또 그게 안 믿어버리는 거고. 지명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선생님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실 때마다 달려가세요. 그런 어떤 문화재청이든 뭐 국사편찬위원회든 항상 달려가시는데 이게 여러 번 달려가시고 민원을 넣으니까 반응이 좀 있던가요? 근데 아니 그러고 나서 14년부터 내가 2014년? 14년부터 뛰다니면서 하고 났는데 나는 사실 보물로 지정돼 있으니까 삼국사회가 보물로 지정돼 보물로 있었죠. 지정돼 예. 525호로 보물 예. 525호로 지정돼 있으니까 세계 기록유산으로 하면 좀 결집상이 돼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뭐 관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를 하자고 요청을 자꾸 하니까 갑자기 국보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뭐 전에도 항상 있으셨지만 그 이후도 계속 주구장창 이제 민원도 올리시고 방문도 하시니까 2018년도에 이제 국보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삼국유사가 먼저 국보가 되고 삼국사는 꽤 오래됐죠. 아마 삼국사기가 국보 정도는 네. 뭐 10몇 년 전부터 훨씬 네. 그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삼국사는 안 믿어도 삼국유사는 믿으니까 삼국유사는 먼저 국보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그 삼국사기에는 그 왕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가 그렇죠. 예. 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삼국유사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한반도 역사를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 맞춘 역사고 삼국사는 아시아 전체가 우리 역사 무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삼국유사는 사실 삼국사기가 기술된 이후부터 한 150년 정도 후에 기술된 옛날 그쵸? 예, 그 이후의 책이니까요. 자, 그러시면 선생님께서 어떠한 지금까지 민원을 오셨는지 제가 살짝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민원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는 어떤 민원일까요, 선생님? 이게 지금 그 경상북도로 이렇게 보낸 거 여기 이제 경상북도. 여기 경상북도에 지금 민원을 보내셨는데 여기가 이것이 14년도일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에 보내가지고 이건 문화재청인가요? 문화재청에 또 올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경상북도네요. 경상북도에 또 올리고. 그러니까 빨리 저기 국보를 정해라. 기록유산으로 지정해라. 문화유산이니까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라. 주무관도 다 나오고 그러네요. 자, 청원서는 국회의장인가 봐요. 국회의장한테도 보내고 대통령 후보들한테도 보내고 대통령한테도 선생님 보내고. 이 성함이랑 이렇게 전화번호 해가지고 다 누가 보내는지 이렇게 다 올리셨네요. 이거는 또 지리서인가요? 이제 국회에다 보내는 거고. 국회의장 여기 또 선생님 이렇게 성함 올려놓으셨고 지리서도 여기 이제 대통령한테도 이제 여기 또 보시면 근데 이게 선생님 올리셨고 아무리 지리를 해도 직접 안 보고 밑에서 카트해가지고 그냥 국사편찬으로 보내버리니까 청원서. 예.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대통령 뭐 청원서부터 문화재청부터 시작해서 이건 또 어디죠? 정박동 민원실. 예전에 30년 전. 이것도 이제 민원들을 많이 올리셨고 교육부에다가 보낸. 국사편찬위원회 또 보내셨네요. 국사편찬위원회도 이제 예전에 1999년도네요. 이게 내용을 어떻게 좀 고쳐달라는 얘기인가 봐요.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또 보내셨고 선생님께 계속 국사편찬위원회 또 있습니다. 또 보내셨고 저기도 교육인적자원부 뭐 방문도 하시고 계속 민원도 계속 넣으신 거는 2004년도고요, 그죠? 자, 교육부 여기 또 맨날 방문하시는 데 아닙니까 여기? 방문해서 저 또 이렇게 민원 보내시고 국사편찬위원회도 이렇게 보내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게
그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좀 등재돼야 된다. 그런 이유에는 중국 25사랑 비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세계에서 편찬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삼국사밖에 지금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삼국 사기의 뒤쪽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려사에 아, 고려사에? 네, 고려사 17권에 네.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종 예. 23년에 12월 22일 음력으로 네네. 그 날짜에 말하자면 진상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썼고.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추모식도 김부식의 10명의 사관 이름이 다 나와 있는 네, 그래서 거죠. 지금 오늘도 2월 4일, 그러니까 예, 예. 음력으로는 12월 22일인데 네네. 양력으로 하니까 2월 4일이 돼서 네. 2월 4일을 우리가 이제 기념일로 행사를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4일과 12월 20일 음력이 합치는 날은 대기념일이다.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중국 25사랑 비교하면은 중국 25사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25사는 명확하게 편찬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다 이런 날짜가 네, 네, 기록에. 진상은 뭐 어느 왕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올렸다라는 그러니까 황제한테 몇 월 며칠에 올렸다 이런 기록이 그런 것도 없고 언제 막 가처음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 거예요. 없죠. 그런데 삼국사는 분명히 편찬 날짜와 예. 그걸 진상한 분의 이름이 있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1145년 이렇게 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사책 중에 이제 중국 25사랑 사실 삼국사기랑 교차 지역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제 국보로 지정이 이제 한 3, 4년 전에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좀 연구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풍으로 봐서는 삼국사를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재현할 학풍이 안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삼국유사는 조선 팔도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부각이 됐지만은 삼국사와 중국의 18사 동의전은 아시아를 무대로 한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은 이 우리나라 교과서 지금 현재 보면 사학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 걔네들이 배우는 거에 60, 70%가 조선사가 돼요. 이시조선사. 그죠? 그리고 고려랑 삼국시대는 정말 뭐 10%, 20% 될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데 예. 삼국사와 동이전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집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맞춰서 집필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삼국사와 동이전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집필해가지고 교과서로 쓰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조선 팔도와 만주에 부합하게끔 만든 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 조선에 대한 어떤 공부량이 급증하고 많고 거기에 맞춰서 삼국사기랑 고려사를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휴전선 이남, 압록강, 두만강 이남은 한민족이라고 하고 그 북쪽에 고구려 발해 후에라도 우리 민족과 같은 이름이 아닌 여진족으로 내미는 바람에 우리는 조선 팔도만 하겠다 이런 의식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국시대는 아시아가 삼국의 무대였다. 네.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네. 넓게 보면서 지금이야 어찌됐든 15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록은 그때에 맞춰야지 예. 자꾸 현재에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역사 연구가 안 된다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 같이 계시는 동포분들도 다 같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역사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렇게 지금 종친회에서도 오시고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이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금 추모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종친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제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가 의아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면 이 삼국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걸 국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삼국사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 정립이 안 되니까 삼국사를 자꾸 낯이 보니까 그리고 어떤 기록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재현해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안 됐는데 오늘도 이제 그 정치내에서 오래간만에 그전에는 이제 한 분만 참석하시다가 이번에 세 분이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죠. 예. 근데 어떻게든 삼국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 선생님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이제 대학 교수나 강단들이 다들 이것을 학문의 영역으로 보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남들과 조금 다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정말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발로 뛰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로 안 뛰고 네. 그냥 삼국사 그 자체를 봐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선입관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재현한다고 생각하면 연구가 돼요. 네. 근데 그걸 자꾸 이 땅에다 맞추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맞추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재현해 본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보일 것입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이 어느 전문가나 강단 사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많이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대중이 점점 이렇게 똑똑해지시고 알아가게 되시면 언젠가 바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양력으로는 서기 2022년입니다. 2월 4일 삼국사 진찬 876도를 맞이해서 삼국사의 편찬자 후손을 비롯하여 삼국사를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편찬자의 노고를 기리고자 하는 고리의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그 편찬자의 한 분인 정승영의 30대 손 되시는 정창화 선생께서 초원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삼국사는 천년의 사서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사서입니다. 우선 삼국사 가운데 고구이 705년, 백제의 678년, 신라의 992년의 긴 역사 자체가 도시국가로 출발하는 서울로마 제국의 명령까지를 한 나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985년과 비교가 됩니다. 더욱이 그 천년을 관통하는 역사서가 집필이 된 적이 없으므로 삼국사에 필적하는 역사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삼국사는 그동안 많은 오해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왔음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세속의 평가와 달리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연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어 다행스럽게도 2018년 2월 22일에는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사서가 18사라거니 25사라거니 하며 대단히 훌륭한 사서로 착각하고 있으나 그 각각의 기록은 길어야 불과 200~300년 심지어 몇십 년에 불과한 기록입니다. 편찬자와 편찬 연도가 불확실하고 더욱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앞선 사서를 축소하거나 개찬하여 새로 발견함으로 편찬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삼국사는 고리사에 의하면 인종 23년 12월 22일 임수리를 양력으로 1146년 2월 4일에 김부식이 자신이 찬술한 삼국사를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보는 판본은 선조 6년 경주구에서 서기로는 1573년입니다. 경주구에서 고려 때 원본을 태조와 중종 때 보수하여 인출한 것이라 진화의 사서와는 달리 원본과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뢰성이 확보되어 참으로 가치가 높은 사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서 편찬에 참여한 11분의 수고를 다시 한번 빌고자 하는 바입니다.